안녕하세요. 유통판매 초보자, 예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최신 유통정보, 유통판매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유통마케팅 사관학교 대표 윤호연입니다. 자, 이번 단원이 되게 중요한 단원입니다. 2강에서 내가 상품을 선정했다고 하면 이번 3강을 통해서 검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 찾을 수도 있고요. 자, 먼저 네이버 트렌드입니다. 네이버 트렌드라고 검색을 해보면 요런 키워드를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검색어 트렌드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인터넷에는 상품 트렌드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네이버 트렌드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검색한 키워드에 대해, 여기 주제어가 키워드인데, 키워드에 대해 기간별 1개월, 3개월, 1년, 최대 3년까지 이렇게 기간별, 그 다음에 PC 모바일, 성별, 전체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연령대별, 12살, 13살에서 16살, 50에서 54살, 60살 이상 이런 식으로 연령대별 트렌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면은, 자, 아까 거기서 앞에 장표에서 가르시니아를 검색하면은, 가르시니아는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가르시니아를 3년 동안 16년 1월부터 19년 6월까지 트렌드를 검색해보면 이런 트렌드가 나옵니다. 자, 보면은 2016년 한 10월쯤에 가르시니아라는 게 최고의 조회수를 보였죠. 키워드 검색수를. 아마 이때 뭔가가 있었을 겁니다. 언론에 나왔든지 무슨 이슈가 됐든지 그때 이슈가 됐고 차츰 떨어지다가 지금 보면 17년, 18년, 19년으로 가면서 16년을 정점으로 17년에는 그나마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이제 슬슬 하향 트렌드를 보이는 거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소떡 다 아시죠? 이영자가 이 빅히트 시킨 소떡의 트렌드를 한번 보시면 18년 1월부터 19년 6월까지 보면 검색이 거의 없다가 한 18년 4월쯤에 엄청나게 떴죠. 이때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영자가 소떡 하면서 언론 보도 이슈가 나오면서 확 떴다가 그 뒤에는 이제 다시 떨어져 갖고 하향 트렌드를 보이고 있고, 이런 식으로 네이버 트렌드를 활용하면은 거의 모든 키워드에 이런 트렌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개는.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상품이 하향 트렌드를 보이는 건지 아니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품인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네이버 키워드 분석입니다. 이 네이버 키워드 분석은 뭐냐면 특정 키워드에 대해 최근 한 달간의 네이버 검색량에 대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한 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네이버 트렌드는 기간을 정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거는 딱 한 달간의 네이버 검색량에 대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연관 키워드도 포함해서. 가령 어떻게 가냐면 네이버 광고를 검색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다 네이버 광고를 치고 네이버 광고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광고 시스템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도구에 들어가서 키워드 도구를 딱 검색하면 이 창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검색할 수 있어요. 가령 가르시니아를 딱 검색하게 되면은 최근 한 달간의 가르시니아에 대한 그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월간 검색 수는 PC로 11,300번 검색이 됐고 모바일로 37,700번이 조회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조회된 거죠. 그리고 월평균 클릭수, 월평균 클릭률, 경쟁 정도까지 다 나오는데 또 좋은 점이 연관 키워드까지 나옵니다. 가르시니아와 연관된 키워드들이 뭐가 있는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검색수, 클릭수, 경쟁 정도까지. 자, 가르시니아의 연관 키워드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다이어트 보조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이런 연관 키워드까지 쫙 나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꼭 활용해야 되겠죠. 자, 다음은 네이버 쇼핑 인사이트입니다. 자, 앞에 네이버 트렌드나 네이버 키워드 검색은 내가 키워드를 알아야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키워드를 알아야 그거의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검색해서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네이버 쇼핑 인사이트는 내가 키워드를 모를 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를 모를 때. 최근 1년간의 일별, 주별,
월별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의 키워드 트렌드를 파악해서 올해 월별로, 주별로, 일별로 아이템을 준비하는 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전해, 가령 지금이 2019년인데 2018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인기 검색어들을 다, 인기 유통 쇼핑 쪽으로 인기 검색어를 다 안다 그러면, 주별로 다 안다 그러면, 월별로 다 안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 1월부터 내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또 어떤 월별로 어떤 키워드들이 유행을 하는지,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상품을 선정할 때, 내년 상품을 준비할 때 또는 올해 후반기에 상품을 준비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고요. 자, 이거는 생활 건강 쪽에 월별로 제가 뽑아놓은 데이터입니다. 월별로 1월 달에는 이런 식으로 인기 검색어가 나왔습니다. 안마기, 미세먼지 마스크, 스타벅스 텀블러. 자, 4월 달은 차량용 공기청정기, 전자담배, CCTV, 텀블러, 빨래 건조대 이런 게 히트를 했으니까 이게 너무나 트렌디하게 이때만 유행하는 아이템이 아니라 그러면 이 아이템들은 가령 2020년 4월 달에 차량용 공기청정기가 또 인기가 있겠죠. 스타벅스 텀블러도 야외 활동이 많아지니까 있을 수 있고, 미세먼지 마스크 당연히 2020년 4월에도 히트하겠죠. 빨래 건조대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 인사이트. 지금은 월별로 뽑았는데 이게 주별로도 뽑을 수 있고 일별로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아주 유용한 그런 사이트입니다. 빅데이터를 우리가 완벽히 활용해야죠. 특히 네이버가 그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호시스 국가 통계 포털입니다. 요거는 공신력 있는 정부 국가 통계 포털인데 다양한 분야의 신뢰성 있는 자료를 획득 가능합니다. 키워드를 검색해갖고 키워드를 검색하게 되면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나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료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어딜까요? 네이버일까요? 정부죠, 정부. 정부는 네이버 자료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요청을 해갖고 여기 코시스 국가 통계 포털 가면 아주 상세적인 세부적인 그런 좀 은밀한 정보들도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소매 트렌드라는 겁니다. 소매 트렌드. 이것도 아주 중요한 상품 트렌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사이트입니다. 여기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키워드별 세부 트렌드 정보를 제공합니다. 키워드별 연관어 맵, 연관어 언급량, 감성 분석, SNS상의 세부 반응을 파악할 수 있는데, 자, 일단 제가 여기다 보스크림이라는 걸 검색해서 조회한 결과입니다. 보스크림. 자, 그럼 보스크림의 연관어 맵이 나옵니다. 지도죠. 보스크림의 연관어들. 여기 보시면 크림, 영상, 향수, 목소리, 정재현, 섬유, 사진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보스크림의 연관어 맵을 다 뽑아냅니다. 그리고 보스크림의 연관어 언급량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애교 663회, 보조개 683회, 영상, 셀카, 크림, 섬유 이렇게 나오고 보스크림의 언급량 추이, 보스크림이 얼마나 언급이 되었는지 일별로 이런 것도 다 파악할 수 있고 보스크림의 감성 분석해갖고 보스크림에 해당하는 보스크림을 검색한 사람들이 또 어떤 키워드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런 게 다 나옵니다. 효과적, 좋다, 올바른, 건조하다, 불매운동 이런 식으로 뭔가 감성적으로 다 접근할 수 있고 이게 그냥 얘네가 만들어낸 자료가 아니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의 검색 결과, 검색 패턴 이런 트렌드를 파악해서 만들어낸 자료이기 때문에 네이버의 그런 트렌드 자료와 함께 우리가 또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용하게. 자, 다음은 중고나라입니다. 중고나라에서 트렌드를 파악한다고 좀 이상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네이버의 최대 회원수 카페가 중고나라입니다. 1,700만 명이나 되죠. 여기는 개인 대 개인의 C2C 거래가 가장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중고 마켓입니다. 여기서 거래가 많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신상품 거래도 많이 일어난다는 의미이고 실물 거래 트렌드 파악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중고나라의 게시판에는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카테고리별 게시판에 들어가서 인기 상품을 파악하는 방법도 있고 중고나라 카테고리별 검색창에서 이 검색창에서 삽니다, 팝니다라고 치고 10페이지 정도 보다 보면은 인기 있는 상품들의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뭐 뷰티, 뭐 농산, 그다음에 인테리어 용품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카테고리에 딱 들어가서 그 카테고리 게시판에다 검색을 해서 삽니다 하면은 가령 인테리어 게시판에 들어가서 내가 삽니다 치면 인테리어 쪽으로 삽니다가 들어간 그런 게시물들이 쫙 나옵니다. 그럼 거기 있는 상품들은 뭘까요? 거기 자주 반복되는 그런 상품들은 당연히 인기가 있는 그런 상품들일 확률이 높죠. 이런 식으로 중고나라를 활용해서 트렌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다음 방법은 빅데이터로 이제 분석하는 방법은 앞의 방법이고, 이제 판매가 검증된 인기 상품을 벤치마킹하는. 이것도 뭐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죠. 자, 오픈마켓, 종합몰, 소셜 커머스 같은 카테고리 베스트 상품. 그런 오픈마켓, 종합몰, 소셜 커머스에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그 카테고리 베스트 상품은 당연히 인기가 있는 상품이죠. 요즘 고객들은 결정장애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잘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쇼핑몰들에서 이런 결정장애를 치유해 주기 위해 카테고리 베스트 상품들을 운영합니다. 보통 판매량 베스트 상품인데 이런 상품들은 현재 트렌디하게 인기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온라인 유통 채널, 뭐 G마켓, 11번가, 쿠팡, 틱팬, 몬스터 등의 카테고리 베스트 상품들을 보면 현재 트렌드 상품, 인기 상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트 상품들을. 여러 쇼핑몰들의 베스트 상품들을 종합해서 보면 공통적으로 인기 있는 히트 상품들이 보일 것입니다. 이건 G마켓 주방용품 베스트고, 이거는 롯데닷컴의 패션 의류 베스트 상품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쇼핑몰들의 공통적인 그런 상품들을 뽑다 보면은 아주 일반적인 히트 상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가격 비교 사이트. 대표적인 게 네이버 쇼핑이죠. 네이버 쇼핑, 다나와 뭐 이런 데의 카테고리 베스트 상품. 가격 비교 사이트들의 카테고리별 베스트 상품들을 보면 인기 상품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가격 비교 사이트들은 모든 쇼핑몰들을 망라한 종합 집계 실적이기 때문에 더욱 신뢰할 수 있죠. 네이버 쇼핑 화장품 미용 베스트 100 보면은 이건 공통 여러 쇼핑몰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네이버 쇼핑의 푸드 윈도우 산지직송 명예훼손다. 이거는 신선 가공 식품군 주로 식품들 쪽은 이 네이버 쇼핑 푸드 윈도우 이쪽에 있는 상품들은 아주 참고해 보면. 자, 다음은 도매 사이트 히트 상품입니다. 자, 도매국 같은 도매 사이트의 히트 상품은 소매 사이트에서도 히트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일단 사업자들, 소매업자든지 밴더 업체들이 이 도매가 같은 도매 사이트에서 소싱을 하는데 거기서 히트했다는 거는 뭡니까? 이 도매업자나 이 개인 셀러든지 뭐 밴더 업체들이 그 상품들을 갖고 소매에서 다시 팔죠. 그렇게 되면 소매 사이트에서도 히트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도매국 같은 도매 사이트 히트 상품 벤치마킹해 볼 만합니다. 게다가 소매 사이트에서 히트하기 전에 보통 도매 사이트에서 히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트렌드의 도입 초반기에 올라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매 사이트의 베스트 상품 또는 인기 상품 키워드를 잘 분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걸 잘 분석해서 그거를 준비하면 한두 달 있다가 소매 사이트에서도 히트할 확률이 높죠. 도매국의 인기 상품 베스트 100이라든지 오너클랜 탑100, 뭐 온채널의 탑100 이런 식으로 그런 데를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해외 오픈마켓, 도매 사이트, 무역 사이트, 베스트 상품이나 신상품. 자, 해외 오픈마켓이나 도매 무역 사이트의 베스트 상품이나 신상품은 우리나라에서 히트할 확률이 높죠. 물론 모든 상품이 다 맞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히트할 법한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상품들을 고르는 게 중요한데 해외 오픈마켓, 라쿠텐, 뭐 타오바오, 아마존, 이베이, 큐텐, 라자다라든지 도매 무역 사이트, 알리바바 1688, 메이드 인 차이나닷컴 그리고 일본 상품 중에 일본 아이디어 생활용품몰이 있어요. 도쿄엔즈, 돈키호테. 디자인이 엄청 좋아요. 디자인이 엄청 좋고 이 도쿄엔즈나 돈키호테는 디자인도 좋고 가격도 일본 상품치고는 상당히 저렴해요. 이런 상품들은 한국에서 히트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골라서 한국에 팔게 되면 선점할 수가 있어요. 먼저. 남들이
여기서 갖고 와서 파는 파워셀러들이 많아요. 그런 파워셀러들이 갖고 와서 성공한 후에 우리가 보통 이런 상품들을 우리도 어디선가 소싱해서 판매를 하는데 미리 이런 해외 오픈마켓이나 도매 무역 사이트에 베스트 상품이나 신상품을 우리가 먼저 안다고 그러면 그리고 거기서 먼저 상품을 잘 선정해서 들여오게 되면 우리가 남들보다 먼저 많은 큰 수익과 매출을 올릴 수가 있겠죠. 메이드인차이나닷컴은 이제 중국에 있는 수출 사이트인데 제조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여기서도 상품 선정하기 좋고 아까 말씀드린 일본 도쿄엔지 사이트. 자, 상품을 선정할 때 유의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해당 아이템의 경쟁 판매자 분석 및 시장 현황 파악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가격, 마진, 행사 여부, 상품 수명 주기, 광고비 구조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런 걸 먼저 파악하고 상품을 선정해야 되지. 나중에 상품을 선정하고 다 수입해서 그 다음에 이걸 파악하면 늦은 거예요. 늦은 거. 가격도 이미 뭐 쇠퇴기가 돼갖고 땡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미리 수입했다? 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광고비가 너무 비싸게 책정된 거예요. CPC 광고비나 뭐 키워드 광고. 그럼 내가 광고할 여지가 없게 되겠죠.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경쟁 판매자 분석하고 시장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수입을 해야 됩니다. 브랜드 상품. 자, 브랜드 상품은 상당히 조심히 접근해야 돼요. 왜냐면 브랜드 상품의 특징은 뭐냐? 가격 비교가 무조건 가능해요. 브랜드 넘버를 아니까, 이름을 아니까. 그래서 최저가가 정말 중요하고 자본이 많아야 됩니다. 자본이 많아야 가격을 낮출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상품을 취급할 때는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최저가에 맞출 수 있냐?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어느 정도 되냐? 또 브랜드 상품은 잘 팔리기 때문에 돈이 계속 필요해요. 매출이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자본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의 파생이 적은 상품 팔 때는 또 주의해야 돼요. 앞에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귤이라든지 아쿠아 슈즈, 쥐포 이런 거 딱 한 단어로만 표현되는 상품들은 판매할 때 브랜딩 작업이나 광고 비용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조심히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키워드에 광고비 고려가 필수예요. 앞에도 계속 나왔지만 CPC 클릭당 광고비가 5,000원이에요. 네이버 광고비가 쇼핑 검색 광고비가 한 번 클릭하는데 뭐 10,000원이고 3,000원이고 이런 거는 해봤자 큰 이익이 안 남겠죠. 근데 광고를 안 하면 또 안 팔린다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해당 키워드의 광고비 고려는 필수입니다. 입찰을 내가 한번 참여해보면 감이 와요. 입찰 참여할 때 입찰이 진짜 되면 안 되고 그냥 딱 떨어질 정도로만 해보면 감이 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품 수명 주기를 고려해서 계속 상품을 개발해내야 합니다. 상품 선정이요. 1년 내 아이템. 제가 앞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30개 정도 월별로 한 2~3개씩 1년에 매달 팔 수 있는 아이템들을 발굴을 해야 됩니다. 초기에는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상품을 선정해서 남의 상품을 팔다가 결론적으로는 나만의 상품을 발굴해야 되죠. 수입을 하든 OEM을 하든 브랜드 라이센싱을 하든 나만의 상품을 발굴해서 판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가 없죠. 명심하십시오. 자,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상품 선정할 때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금 키워드라는 게 있습니다. 황금 키워드. 이게 뭐냐면 네이버에서 키워드 조회수보다 등록된 상품 숫자가 훨씬 적은 키워드를 말해요. 훨씬 적은. 가령 매월 조회수는 몇천 몇만인데 등록된 상품이 적다고 그러면 이 상품 어떨까요? 아주 좋겠죠. 조회는 엄청나게 되는데 네이버에 등록된 상품 숫자가 적은 거예요. 그럼 경쟁이 적다는 거니까. 자,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면 코골이 방지 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코골이 방지 기구. 코골이를 방지하는 기구인데 이거 네이버 키워드에서 검색을 해보면 네이버 검색에서 검색을 해보면 자, 코골이 방지 기구를 검색해보면 월간 검색 수가 PC로 6,470, 모바일로 29,600 해서 총 36,070개입니다. 근데 네이버 쇼핑에 등록된 상품 수가 361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통 검색 수가 어떤 상품에 대한 검색 수가 3만 개다. 그러면 네이버에 등록된 상품들은 뭐 최소 3만 개고 보통 10만 개, 20만 개 그래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36,000번이나 검색이 되는데 361개밖에 등록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뛰어들게 되면은 상당히 유리하겠죠. 경쟁이 적기 때문에 판매할 확률이 높아지고.
이런 거를 황금 키워드라고 하는데 이런 거의 예시를 한번 보면은 면봉 틴트 이것도 검색 수가 740인데 등록된 상품 수는 16개밖에 안 되는 16개 중에 나눠 먹는 거죠. 이 검색한 사람들을. 유병재 케이스 이것도 5350번 검색되는데 등록 상품 수는 50개밖에 안 되고 등드름 바디로션 이것도 3180번 검색되는데 120번밖에 안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월간 검색 숫자나 등록 상품 숫자를 비교해서 이렇게 아주 유리한 황금 키워드를 찾아야 됩니다. 단 네이버 통합 검색할 때 쇼핑 영역에 그 상품이 있어야 돼요. 쇼핑 영역에. 가령 뭐 검색 수는 무지 많은데 쇼핑 영역에 상품이 한 개도 등록 안 된 게 있어요. 그런 건 뭐 의미가 없죠. 상품이 없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상품 키워드를 찾아주는 유료 무료 프로그램도 존재합니다. 근데 스마트 스토어 노하우 연구회라는 뭐 줄여서 스노연이라고 하는데 스노연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 가입하면 이런 황금 키워드를 찾아보는 그런 기능을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스마트 스토어 노하우 연구회 스노연이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그 카페가 나오니까 거기 가입해서 이 황금 키워드 찾는 프로그램 무료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ww.retailcampus.co.kr에 접속하시면 총 30시간 80강 유통마케팅사관학교의 모든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수강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